안녕하세요. 오늘은 162페이지 부기급수계산 신뢰 부분을 보겠습니다. 많은 명조들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고서에서 설명해놓은 그런 그 명조들을 중심으로 일단 공부하시는 게 학습에는 좋습니다. 신봉통고에 나오는 여자의 사주인데요. 이 사주는 일단 경금하고 을목이 간합을 합니다. 경을 간합을 하죠. 을목은 신금이 척극하고 있고요. 지지에 미약한 어떤 근밖에 없는 거죠. 경금은 월은 이렇지만 그 귀록, 그러니까 좌지에 록을 깔고 있고 월이 인수월이고 천간에 신금이 돕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금은 강한 상태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합거 합률을 따질 때 강하거나 세하면 합거고요. 왕하거나 약하면 합류라고 했습니다. 이 팔자에서 경금은 강하죠. 을목은 약합니다. 그래서 경은 거, 을은 류하는 거죠. 그러면 경금이 없어짐으로써 홀가분하게 되는 글자는 무토겠죠. 설이 없어지니까요. 근데 을목과 신금이 같이 남아있죠. 그럼 기토는 힘을 못 쓰는 거죠. 따라서 토가 왕한 가운데에서 보면 격신은 당연히 무토. 경금으로부터 무토를 보호해주는 병화. 술 중에 병화가 있네요. 그 다음에 기토 가신을 제거하는 것은 을목이나 신금 중에 써야 되는데 을목은 합류되어 있는 거죠. 신금이 극해이기 때문에 합류된 거기 때문에 을목을 써야 됩니다. 신금을 쓰지 않고요. 정화는 근데 신금이 호시탐탐 누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해주는 희신은 개수죠. 그래서 무병, 을개가 주보의 세트입니다. 이렇게 주보를 취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구해집니다. 그럼 남편을 보면 자, 부, 성, 관살, 희신이니까 을목이죠. 신금이 극하니까 개수를 봐야 됩니다. 남편의 동태는 을목과 개수를 보는 것이다. 자식, 식상, 희신을 찾는 거죠. 경금, 식신, 기신이죠. 병화를 봅니다. 신금, 기신, 딸, 기신이죠. 개수를 보는데 개수를 기토가 극하니까 을목까지 같이 봅니다. 이렇게 육친도 다 되는 겁니다. 요 주보 치용을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토와 병화, 을목, 개수가 나왔는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충미충 미술령 장변 신금 출간 을목을 극진해서 을목은 허부 무근이나 마찬가지다. 운로를 이제 읽는 방법이 온 거죠. 무병 을개. 병신은부터 볼까요? 병신은 원국 기신 신금이 합거된 거죠. 신금은 신은 천간의 극설이 없고 비겁이 도우며 지지에서 도운이 강한 상태로서 합이 오면 합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 용신이 작용을 해서 신금을 제거하기 때문에 병과 신, 무드를 얻는 거죠. 병은 인성이고 신은 상관입니다.
상관의 좋은 점. 상관 나쁜 점이 아니고 좋은 점만 씁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와서 신금을 합거해버리니까 을목이 합에서 풀리고 을경합으로 다시 합거돼 버리는, 을목원구에서 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을목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이 손상되는 을목은 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을목이 신금도 없어지고 을목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기토가 다시 자유롭게 돼서 살아나죠. 그래서 격신이 혼잡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방향 설정 착오가 되는 거죠. 유금이 오면, 그러니까 정유운 보면은요, 정운, 신금이 극하는데 또 을목이 살아납니다. 똑같습니다. 병화운과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죠. 유금은 격신이 사지고요, 을목이 절지고, 그래서 격용이 무력합니다. 엄격해 본다면 정화대운에 이미 합거돼서 유금이 오면은 무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상반기운, 하반기운 나눠서 보는데, 상반기운에 어떤 합거 합류가 있으면 하반기도 같이 보고요, 그 영향이 하반기도 그대로 간다.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정화운에 신금을 극해서 을목이 합거돼 버렸죠. 원금이 합거된 그런 운 상태가 하반기 유금에 와서도 정유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원국과 직접 대운 천간이 간합하면 당연히 하반기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력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산하 통관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 거죠. 대운과 원국이 신유술 금방을 이루고요, 또 국을 이루고, 무기토가 동황 혼잡하고 다시 식상도 동황하고요, 음양이 싸우고 해소가 없습니다. 청신이 무력하니까요. 김인년, 가신이 옵니다. 가신이 와서 역시 흉한 일들을 하죠. 비겁이 신체를 의미하는데 지지에서는 주로 다리, 그러니까 전부 식상이 대왕하고 비겁을 설진하는 거죠. 목매달아 죽는 상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발자를 보겠습니다. 계묘, 갑자, 신축, 임진, 일단 천간에 간합은 없는 사주입니다. 그다음 식신격 혹은 상관격, 식신 생재격, 그렇죠. 임계수가 두관했고요, 간목이 나왔습니다. 식신 상관이 혼잡하죠. 전통법에서는 그냥 식신으로 잡고요, 식신은 재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식신도 혼잡, 재도 혼잡이죠. 그래서 식신생재가 제대로 한 방향을 가기 힘든 그런,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저것 손대는 것도 많을 거고요. 그런 사주로 전통 격복으로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보법에서는
지지의 자묘형이고요. 자진해, 자묘형, 자진해, 자축합 이렇게 해서 또 일단 월지가 국을 이루면 그 국이 생하는 전생이죠. 글자를 봅니다. 월지가 자진 수국을 이루고 자묘형을 하는데 여기서 형이 이루어지는지 마는지에 매달리지 마시고 일단 천간에 간목이 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계수가 투간에 있죠. 그러면 간목이 투간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임수를 설할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격신은 개수를 취하고요. 용신은 축중에 신금을 취하는데 청신은 간목을 취하고요. 좀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용신은 이 사주팔자에서 주보를 취하는 방법은 주보. 지장간에서 주보를 취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고죠, 사고. 사고에서 취하는 원칙은 아무 지장간이나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은 원래 임수의 고입니다. 그 다음에 신금의 고죠. 임수의 고이고 개수가 지장간에 있죠. 일단 임계는 진도 중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신금은 진 중에서 쓸 수는 있는데 천간에 아니면 지지에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죠. 축은 금고죠. 그래서 경금은 물론이고요. 신금도 쓸 수 있습니다. 정화가 또 고거든요. 정화는 다른 지지에서 오화나 병화나 천간에 정병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격신이 개수, 호용신이 신금, 청용신이 간목이다. 이렇게 취하는 겁니다. 세왕을 논하면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왕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수, 신금, 간목. 자축합으로 개수는 원국에 합류되는데요. 문제는 자축합이 경금의 고를 합류. 임수가 있어서 합류되는 거죠. 이게 경금이 문제죠. 축중에 경금이 이미 합류돼서 갑을 극하는데 어찌 용신이 파괴되지 않는가. 자월에 경금이 사지이고 시지 진토한 회복할 가버리니 용신에 비록 하자가 있어도 쓸만하다. 계산 시에는 급이 아니라 분수로 계산한다. 계산을 해보면요. 자, 개수 격신이 좌지묘의 사급, 월령의 왕기이지만 회하여 혼잡, 올해서는 불가하죠. 간목이 임수를 살아는 역량인 2급. 개수의 급수는 6급이죠. 6급보다 좀 넘죠. 예를 들면 월에서 분수 정도는 얻을 수 있습니다.
임수는 월의 왕기이지만 혼탁하니 계산 불가요. 진중에 임수에 고가 있고요. 그래서 6급, 간목이 설하니까 4급. 즉, 이 사주는 개수가 임수보다는 왕하다. 자, 자진은 수국으로 임계도 회복하는데 동시에 투가 나고 간목이 투가 나서 임수를 설하니까 개수와 격신. 이렇게 각 글자의 그 어떤 세기를 왕도를 계산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정확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이 사주 이 풀이에서 우리 주호법의 주된 간법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학력은 식상이 태극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가 개수가 태극점이고 임수가 혼잡합니다. 그래서 간목으로 계산하는 거죠. 재성은 뭐 항마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어떤 고정적인 어떤 사고방식 가지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하여간 여기 팔자에서 식상 학력을 볼 때 간목을 본다. 묘가 을목이 묘가 혼잡하니까 묘를 제거하는 또 그만큼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목에게 1급을 더해주고 이렇게 구하는데 자월은 간목이 2급이고요. 을목이 형을 당함에 따라서 회복한 을목이 1급의 힘을 차감해 주는 거예요. 또 암공하는 인목 목지 3급 하면 5급이 나오는 거죠. 5급.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을목의 혼잡을 제거하는 신금을 봐야 되는 거죠. 신금을 취해놓고 왜 안 쓰는지. 자월의 4급, 자묘형 자축합 1급 제거하면 2급이고요. 간목 천간 1급, 지지 욕지 2급, 합계 5급.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더 타당합니다. 5급이면 우리나라 예전 기준으로 하면 전문대학교 수준이죠. 그러니까 학력은 앞에 급수표에 나왔지만 8급이 좀 박사, 좀 낮은 수준의 박사, 7급이 인류대나 석사, 6급이 그냥 보통 대학교, 5급이 전문대학 이런 수준입니다. 9급은 국가 9급 8급도 석사급이고요. 9급은 박사급인데 10급도 박사, 11급, 12급이죠. 12급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상급, 11급은 국내에서 유명한 석학, 10급은 유명 학자 정도, 9급은 그냥 통상적인 학자, 박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5급이 전문대 수준 이럽니다. 직업을 볼 때는 일단 격신을 먼저 봅니다. 격신. 직업은 관살이 우선인데요. 이것은 관기를 볼 때는 관살이 우선이지만 통상 그냥 사주에서는 일단 격신으로 일단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식신이 격이면 예술과 관련 있는 식신과 관련 있죠. 디자이너, 간목 정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목은 펜, 디자인, 그 다음에 그리는 거죠. 십신을 격으로 취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여기다 음양오행, 식간 특성도 같이 봐야 됩니다. 이때 청용신을 한 세트로서 보면 중요하다. 개수 식신과 간목 청용신이 중요한 것이죠. 식신은 일신상의 기회를 발휘하는 것, 간목 정제는 성실, 근면성, 오행상 시장성, 수오행,
시장성이고요. 시장에서 지위를 차지함 이런 것들이고, 계수 식간 특성은 세밀함, 감목은 문명성, 필설의 도구, 종이, 옷감 등이니까 의류 디자인에 대응한다 이렇게. 개, 신, 갑. 재부는요, 태극점이 먼저 재성입니다. 간목 정제가 용신이니까 태극점이죠. 경금이 파국하여 임수가 경을 설하고 다시 간목으로 생하니 파국은 아닌 거죠. 다만 묘목이 혼잡되니까 반드시 축중 신금으로 청하게 해야 하므로 축 신금이 재부의 척도가 되는 거죠. 자월 4급 1급 혼잡. 합가 2급 재부의 계산은 뭐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혼인을 보는 때는요, 그 배우궁 기토 기신이고요. 관살은 옹이 없죠. 이때 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성 관살의 희기를 먼저 구하는 거죠. 다 기신입니다. 그래서 극하는 식상이 남편성이죠. 근데 식상이 혼잡하고 있죠. 재성으로 청하게 하는데 비겁을 제거해야 한다.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이 축중에 장되어 투투하지 않아 청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배우궁은 기토인데 사축가 합류돼서 화사하기 어렵다. 남편궁 다 불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요, 생하는 오행, 남편성은 생하는 목오행어서 가불목이 남편성으로 놓고 보는 거죠. 을목을 제거하는 신금이 남편은 동태성인데 경금이 혼잡하니까 경금을 제거하는 임수가 투관돼 있죠. 임수는 기신이죠. 온전히 제어가 불가하다. 구성을 명확하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남편 자리가 남편과의 어떤 인연이나 정이 얕다. 일지 배우자궁의 기토는 기신이고 축중 신금이 불투관해서 그러나 자축합으로 합류되는 거죠.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능력이나 조력이 되지 못하고 박약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합당한 것이죠. 일단 그 태극점으로 어떤 인사물의 동태를 판단하는 것은 주어법의 주보로서 판단이 가능하므로 매우 우수합니다. 또 어떤 그 재부를 얼마 정도 재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직업과 관련해서도 격신, 그다음에 청신 이런 거 십신과 오행 특성을 같이 보아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급수계량법 파트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보치용이 관건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